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유지하던 보조금 연료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상폭은 30%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토요일에 전국 주유소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회사 버르타미나가 판매하는 보조금 연료 버르타라이트 RON90 휘발유 가격은 인상에 대해 몇 주 동안 논의가 되고 있던 가운데 가격 인상 전에 운전자들은 더 싼 연료를 구매하기 위해 몇 시간씩 주유소 앞을 기다리는 등 전국 어디서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8년 만에 인상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51센트에서 67센트로, 디젤 연료 가격은 35센트에서 46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연료 가격을 인상하기 전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가 연료 보조금이 원래 예산에서 3배 증가한 502조 루피아까지 증가했으나 마지막 선택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연료 가격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료 보조금 정책이 원래의 목표대로 사용되기보다는 약 70%가 중산층과 상류층에서 혜택을 받아왔었다며 이번 기회에 연료 보조금 혜택 대신 사회 지원 사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 장관은 연료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플레이션을 완만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으며 중앙은행은 정부의 유가 정책을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2060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연료 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15만 루피아의 현금 지원 사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2.4조 루피아가 될 것이며 이는 에너지 보조금 예산에서 제할당한 것입니다. 이어 장관은 정부가 약 1,60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급여 지원 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약 9조 6천억 루피아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투자에 지금보다 매년 80억 달러를 더 투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탄소 중립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석탄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에 매년 8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IEA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탄소 포획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이 비슷한 신흥국보다 2배 이상 높아 경쟁력이 없으며 IEA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 관세를 낮추고 충분한 공급책을 찾아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2030년에는 석유 수입이 당초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더 많은 돈을 청정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EA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처럼 화석연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도 탄소 배출 중립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계획을 지지하였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도 이번 로드맵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향후 경로를 제시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이 옳은 길이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질 기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2060년 탄소 중립국에 도달하겠다며 이를 위해 2056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고 수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2050년 이후에는 전기 자동차만 각각 신차 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코로나19 회복에 협력하고 양국 간 교역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동부 마나도와 필리핀 남부 다바오 간 직항로를 개설하고 두 지역을 연결하는 페리선 운항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해적들의 납치 위협으로부터 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적 퇴치 공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국방과 안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나라 간 해양 경계선 획정이나 획정 방법을 위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민족 측면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강력한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첫 해외 방문지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75년간 수교를 맺어왔으며 필리핀이 맺은 외교 관계 중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해줘서 영광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테크 기업인 고투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를 통해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습니다. 고투는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성명에서 1248억 4천만 루피아로 크립토 막시마 코인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 막시마 코인은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 거래 규제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25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고투는 크립토 막시마 코인 인수를 통해 암호화폐 사업을 펼치고 서비스 다원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고투 측은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의 금융 서비스에서 주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 거래 구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00% 급증해 859조 4천억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앞서 고투는 지난 4월 기업 공개를 통해 1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고 향후 2년 내에 해외 증시에도 상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고투는 30일의 전거래일보다 1.25% 오른 324루피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매 의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링크샵스가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하고 현재 본격 진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링크샵스는 해외 시장 진출 전문 서비스 기업인 킬사가 함께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링크샵스는 지난 2월 킬사 글로벌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지역 파트너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링크샵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현지 버전의 링크샵스 앱을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동대문 및 남대문의 도매상들과 인도네시아 시장의 총판을 비롯 쇼핑몰이나 소호몰들 사이에서 판매를 중개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진출을 기념해 링크샵스는 지난 2일 자카르타 문나라 호텔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아티스트 및 연예인 등을 초대해 코리아 패션 쇼케이스를 열고 링크샵스의 서비스 진출을 알렸습니다. 행사에서 링크샵스는 한국 패션 시장의 현황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패션 기업 및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총판 및 도매 파트너들이 사입을 위한 한국 방문 시 교통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밖에도 링크샵스 상품을 전시해 특별가로 선보이고 이벤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링크샵스는 동대문과 남대문 패션 도매시장과 국내외 업체들의 사입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으로 서비스 초기부터 국내는 물론 중화권과 동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판로를 열고 동대문 패션 도매상들의 해외 진출을 도왔습니다. 매월 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에서 누적 1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링크샵스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패션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공급뿐 아니라 디자인 추천, 제품 생산 중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중화권을 넘어 북미 및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는 자카르타 북부에 있는 베델 교단 젤람바르 티무르 교회와 오순절 교단 그리아 레스타리 교회의 입당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주지사는 두 예배당의 교인들에게 일치와 평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두 교회의 입당식에는 주지사 외에도 자카르타 지방정부 관료, 북부 자카르타 커뮤니티 지도자 등 여러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두 교회의 설립이 자카르타의 화합과 다양성이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교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곳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화목을 잇는 고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전 교육문화부 장관도 두 예배당 입당식에 참가하여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서로 화목한 자카르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두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사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입당식이 끝날 때 주지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특히 2022년 10월 16일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어진 모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자카르타 주지사의 이름은 계속 바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카르타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스틸리언은 인도네시아 반둥시와 보안 강화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스틸리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스틸리언은 반둥시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침투 모의 해킹으로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하여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둥시 비대면 행정서비스 앱 및 공공기관 전자결제 앱 등의 스틸리언 보안 솔루션 앱스트 프리미엄을 2년간 시범 적용합니다. 앞서 스틸리언은 2019년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라인뱅크 인도네시아 등 현지 금융사의 앱 보안 솔루션을 공급 계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영은행 및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POC를 진행하는 등 신규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국형 비대면 서비스 보안 모델 해외 타당성 조사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틸리언은 모바일 보안 솔루션 앱스트 시리즈, 보안 컨설팅, 해킹 및 보안 기술 연구 개발, 사이버 교육 훈련 시스템 개발 등의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방부, 서울시,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등 100여 곳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스틸리언 측은 설명했습니다. 홍역재 스틸리언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번 협약은 반둥시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